빠르게 흘러가던 시간이 잠시 길을 잃었나 봅니다. 세월을 비껴간 풍경들이 마음을 흔드는 이곳은 영주입니다. 이 대장간도 50년이 다 됐답니다. 안녕하십니까. 혼자 이러고 있었어요? 이 동네 들었으니까 저기서 걸으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40~50년 된 데인데 대표적으로 자리 잡고 계신 거예요. 그 긴 세월 망치질 소리가 멈춘 적이 없다지요? 불 앞에 여름에 떴건 이제 배우는 사람이 더 많이 없어가지고. 농촌에서는 많이 써요 아직도. 세월이 또 이렇게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는군요. 예. 천천히 추억을 따라 달리는 완행열차처럼 음식 하나하나 세월의 흔적들을 품고 있는 곳. 오늘은 그 깊은 맛의 사연을 찾아 영주로 들어섰습니다. 경상북도 최북단 소백산 자락 깊은 곳에 숨은 듯 자리 잡은 내륙도시. 영주는 언제 와도 변한 듯 변하지 않은 모습이 정겨운 곳이죠. 영주라는 이름 때문일까요? 마음씨 좋은 누이를 만난 듯 언제 와도 참 편안해지는 곳이 바로 이 영주입니다. 긴 골목을 따라 다양한 먹거리들이 줄줄이 늘어선 이 전통시장도 그 내력이 100년이 다 됐답니다. 그런데 이 시장 골목을 차지한 주인공이 좀 뜻밖인데요. 네, 바로 문어입니다. 어이구, 그 문어도 그 뭐 굉장하네요. 아유, 이게 그 몇 킬로짜리예요? 우와, 굉장하네요. 한 15kg 됩니다. 무게로는 가늠이 잘 안 되지요. 이렇게 들어봐야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다에서 만나면 사람 잡겠는데? 예, 물속에서 만나면은 불감당입니다. 이 시장에 오면서 보니까 뭐 이 전복 문어집이 많아요. 이 먹는 게요, 영주만치 먹는 데가 없어요. 오면은 문어 안 들어가면은 큰일을 못 치는 줄 알아. 그전에는 잔치 때문에 이런 다라이로요, 한 다라이. 귀한 손님이 왔을 때도 밥상에는 어김없이 문어 숙회가 오른다는데요. 어떻게 이 깊은 산간 내륙 지역에서 문어 음식이 자리를 잡았을까요? 완행열차로 거기서 이제 이 촌의 어른들 곡식 가져오듯이 자기 배에 거 자기 삶아 가져와요. 묵호에서 삶아서 이쪽으로 영주로 기차 타고 들어오면서 이제 숙성이 되는 과정하고 영주에 도착했을 때 가장 맛있는 접점에 도달한 그런 타이밍 같았어요. 그래서 영주에 이게 문어가 뿌리를 잘 내린 것 같습니다. 동해 참문어가 영주에 오게 된 건 1955년 영동선 열차가 개통되면서부터랍니다. 맛있게 숙성된 상태로 영주역에 도착한 문어가 장사진을 치면서 문어 골목도 생겼다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도 가고 강릉도 가고 청량리도 올라가는 이렇게 철도청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냥 교통 철도요 중심.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영주 문어는 그렇게 철로를 타고 전국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중앙선과 영동선, 경북선이 교차하던 영주역에는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었고 그 중심에 이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그냥 일정 때 진 건물이란 말이죠? 일정 때 지나는 이렇게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진 게? 38년도 정도에 공사를 해서 시작을 해서. 42년도에 중앙선 철도가 완공됐어요. 아, 그때 관사를 진 거구만요. 어우, 이 나무도 이렇게 오래 보관돼 있네요. 원형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원형은 그대로. 네. 아이고, 이 거주를 하고 영주시에서도 이거 관리하느라고. 영문이 살던 철도청 관사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관사골. 그럼 그때 그럼 근무하신 것은 영문으로 근무하신 겁니까? 예. 아휴, 아니요. 영문으로. 그 역사가 보물입니다, 보물. 뭐 사무직이지 말이지. 차피 팔고 네네. 화물 붙이고. 영주역이 다른 역에 비해서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크지요. 예. 네. 저기 서기관이 역장이 있거든요. 아, 뭐 학생들고 뭐 수학여행 가면 전부 여기서 내려가고 박차거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들어가고. 전부 명절 때 이런 때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영으로 찾아오는 거죠. 근데 살아오신 회고를 하신다면은 영주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는 근무하면서 뭐 애들 공부시키고 잘 살았지요. 그래도 월급 조금씩 받아가지고. 네. 이제 마지막 차가 영동선 들어가고 차표하고 그런 걸 싣고 이제 절로 신역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여기는 이제 다 돌아가시고 진짜 나 하나뿐이래요. 떠나는 마지막 기차의 뒷모습을 잊지 못하는 이분처럼 관사골에는 옛 영주역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50년 넘게 가위를 잡고 살아온 칠순의 이발사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하셨잖아요. 형님 우리 아버지 이발을 하셨잖아요. 손때 묻은 도구들과 함께 이발소의 시계는 오래전 그때에 멈춰 있지요. 명절 같으면 밥도 제때 못 먹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어요. 그때는 여기가 간사골 사람이 버석버석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발로 오면은 오자마자 하는 게 없고 한 기다렸죠. 명절 때는 진짜 몇 시간씩 기다릴 때도 있잖아요. 그 시절 관사골 기름집에선 매일 깨가 쏟아졌습니다. 태백서도 오고 여기 있으니까 저기가 시집 온 지 45년째거든요. 그때는 어른들이 그냥 고자기를 이렇게 싸가 이고 아니에요. 장날에 한 번만 막 줄이 막 한 10m씩 막 이래 줄을 서 있었어요. 막 안 했었는데. 기계도 방법도 달라졌지만 기름 짜는 솜씨만큼은 부모님께 배운 그대로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나무 때 이제 하도글 녹아가 손으로 졌었어요.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걸로 이래 가지고 이걸로 이래 깨를 이제 볶았어요. 깨를 볶느라 잠을 설치던 그때가 관사골의 전성기였습니다. 돈도 물자도 넘쳤던 역 근처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기찻길 옆 오막살이조차 허락되지 않은 이들은 산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지요. 그렇게 관사 뒤로 가파른 능선을 따라 마을이 생겼습니다. 좁은 골목들이 깊게 파인 주름살처럼 남아있는 산동네. 이 길을 오르내리며 살아온 사람들에겐 마냥 고단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요거래 요렇게 이렇게 걸랭이 안 돼서 요걸 먹고 요렇게 댕겨야 되죠. 요렇게 이것도 여기 이게 저게 있으니까 이것도
담을 쌌으니까 이렇게 전부 다 저게잖아요. 풀. 그렇게 이렇게 된 게 되죠. 똑바로도 제대로 못 된 거지. 간사가 택시를 얼마 받는데요. 택시 타면은 막 중간에 내려가지고 돈은 다 주고 중간에 내려가고 또 짐 들고 올라오고 이러세요. 이래도 오긴 오면 다행이지. 안 올라가고. 영주역이 자리를 옮기고 쇠락해가던 마을을 살리기 위해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된 게 2016년. 동네에서 하는 떡집.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떡을 만드는 일이었답니다. 술욕한다고 술떡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지떡. 요새스로 말하는 기지떡. 우리 어릴 때는 술떡. 쌀가루에 막걸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드는 떡. 영주에선 오래전부터 명절이나 큰일 치를 때 만들던 의례떡이라 고명도 예쁘게 올려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맘때면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기지떡을 찌곤 한다는군요. 여름떡. 여름에는 이걸 해 먹고 또 계절 따라 해 먹어요. 여름이나 이래 따뜻할 때는 부푸는 게 잘 부푸잖아요. 추울 때는 이렇게 하면 바르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절떡. 발효를 시켜 만든 떡이라 소화도 잘 되고 여름에도 쉽게 상하지 않아서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 한 개만 꺼냈잖아. 지금 다 먹고 안 꺼냈어. 저 밑에. 맛있다. 진짜 맛있네. 그래 맛있네. 네, 약간의 술 냄새와 함께 달짝지근하면서도 푹신한 식감이 매력 만점이죠. 그 사이 많은 게 변했습니다. 먹자 맛있게. 네, 가세요. 달라진 풍경만큼 사람 살이도 달라졌죠. 나는 뭐 한 여기 온 지가 한 70년 됐어요. 70년. 그때는 형편없었어요. 점피천이었죠. 호랑불에다가 우리 올 때만 해도 호랑 뿌리는 불때가 밥 해 먹고 여기 요게 있었거든요. 그전에 요게 있으니까 욕도 가깝고 벌을 먹기가 좀 낫다고 전부 촌 사람들이 일로 크게 다 와. 먹을거리가 제일 많이 변했답니다. 예전엔 밀가루로 만들던 범벅을 지금은 쌀가루에 팥도 듬뿍 넣고 늙은 호박 대신 단호박을 넣어 만듭니다. 예전엔 엄두도 못 내던 호사라지요. 이거 이렇게 찌면 좋은데. 간식도 되고 한때 때우는 것도 되고 이게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호박 한 덩어리 마치 요새는 이런 거 많이 넣지 그건 많이 못 넣어요. 낫다. 그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일이었습니다. 이게 석탄 싣고 가는 화물칸이 있어요. 그건 이제 와가지고 바로 요 구역 옆에 사막연탄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석탄 그 원재료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불어주는 데서 저게 떨어진 거를 부어 가지고 와가지고 물 부어가 개가지고 이렇게 주먹같이 또 만져가지고. 뭐 그걸 해가지고 보다 뭐 국시르고 밭에 먹고 보다 다 해먹었으니까요. 떨어진 석탄 부스러기라도 줍기 위해 위험한 기찻길을 누비던 험한 시절이었죠. 달큰하게 호박범벅이 익으면 서러운 마음이 달래지곤 했답니다. 배추전 부치는 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쪽 지방에는 이 배추전이 제사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거. 없는 살림에 제사상 차려야 했던 안주인들에겐 고마운 음식이죠. 비 오는 날에 부침개 소리 지직하는 게 최고지. 지글지글 배추전 익는 소리가 마음을 두드리면 옛 기억들이 어제처럼 선명해집니다.
배추전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조금 간만 넣었어. 맛있다. 그죠? 그러니까 배추전이 맛이 없을 수는 없어. 배추전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빨래를 모아가지고 이고 저 핑크젤하고 재가 있어요. 재를 넘으면 소청교가 나와요. 그 재를 넘어서 빨래를 하러 가요. 빨래 해가지고 이고 오고 여름에는 이고 가가지고 거기서 삶아가지고 전부 이게 뚝이 돌로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돌에다 더 빨래를 다 넣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오고 삶아가지고 씨가 말려오고 그랬죠. 고단했던 날들도 추억으로 만들어주는 고소한 배추전. 큼직한 닭 한 마리 푹 삶아 놓으면 그날이 관사꽃 잔칫날입니다. 오늘 되니까 한번 볼게 끓여 먹어요. 동네 불러가지고요. 고기 한 마리 하면요, 이 솥에다 나물 말려가지고 고기 물만 건너가면 그렇죠. 닭게장이지 뭐. 관사골 복다림 음식은 닭게장. 부추를 고춧가루에 버무려 듬뿍 넣어주는 게 맛을 내는 비법이라는데요. 닭게장 끓이는 날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답니다.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는 것 같아요. 왜 그 시절이 좋았을까요? 그때는 없이 살아도 참 인심이 좋았어요. 근데 옛날부터 없이 사는 동네라서 서로 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가 봐요. 살아보니 서로의 속사정을 알아주는 이웃이 있다는 게 큰 복이더랍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뜨겁게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밥상을 채웁니다. 팍팍하고 메말랐던 인생에도 이 음식들이 촉촉한 단비가 되어 주었겠죠. 이것도 맛있네. 그래도 막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사는 게 힘든지도 모르고 바빴어요, 그냥. 그때는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뭐 이웃들이 좋아가지고 지금은 좋아요. 열차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영주의 시간은 여전히 더디게 흐르나 봅니다. 오호, 이 집이구만 바로. 네, 오래된 이 노포도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집 같지가 않고 예. 그냥 일반 사시는 집 같아. 예. 아이고, 수고해요. 안녕하세요. 예. 아, 아드님? 예. 아이고, 그래? 예, 지금 연수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신통해라. 예. 아들까지 2대째 메밀을 직접 갈아서 묵을 쓰며 산 지가 50년이 넘었답니다. 이쪽에 메밀이 많이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메밀묵이 많이 좀 이렇게 발상이 됐던 거예요. 영주에선 메밀로 주로 묵을 쑤어 먹습니다. 제사나 잔치상에도 메밀묵이 오를 만큼 즐겨 먹는 음식이라는데요. 이렇게 큰 체에다가 메밀 껍질을 거르는 거거든요. 메밀을 갈아 체에 여러 번 걸러내고 전분 물을 받아 묵을 씁니다. 물의 양을 맞추고 물지 않게 저어주는 것까지. 네, 묵 만들기가 쉽지 않죠. 색도 딱 메밀 색깔이네. 주걱을 들어서 이 정도 떨어지면 다 된 거라는데요. 메밀묵이 잘 됐는지는
썰어보면 안답니다. 썰 때 찰랑찰랑한 느낌이 들어야 묵이 잘 쑤어진 거라는군요. 메밀묵 위에 오이, 김치 등 고명을 얹은 다음 육수를 부어줍니다. 밥을 말아도 좋고 그대로 먹어도 끼니가 되는 메밀묵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오랜 세월 메밀묵 하나에 매달려 사셨다니 그 정성과 노고가 맛으로 전해집니다. 슴슴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별다른 맛은 안 나는데 메밀의 구수한 향이 그 입속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듯한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메밀묵이 담긴 사연이 꽤 또 묵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묵직함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부드럽고 담백한 이 메밀묵에 어떤 매력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사연은 순흥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 서원인 소수서원이 자리 잡은 곳, 조선시대 대표적인 선비마을에 왜 하필 메밀묵이었을까요? 이게 고비예요. 고비 덕분에 이름을 얻은 미골봉. 여기 맞네요. 이 고비가 이 산에 엄청 많아요. 이제 원래는 걸봉이었는데 서한정하는 분이 세조가 왕위 창탈한 걸 반대하고 낙향을 했어요. 그분이 이 산을 보면서 자기도 중국 고사에 나온 백이숙제처럼 고사를 먹고 살겠다 이래가지고 골봉 앞에다가 고사리 밑자를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미골봉이 되었어요. 미골봉은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비운의 왕 단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섬황당은 금성대군이 순훈 일대에서 단종 보기를 도모하다 실패한 정축지변의 역사가 남아있는 곳인데요. 여전히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믿고 있답니다. 정축지변 이후에 그 많은 원원들이 죽계천을 중심으로 떠돌아다녔는데 그 당시에 그 원원들을 달래기 위해 우리 마을에 살던 무녀고시란 분이 이 성황당을 그분이 이제 짓고 제례를 지내고부터 사실 그런 우환이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계속 우리 마을은 이제 성황당을 마을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지주로 계속 정월 대보름에 제례를 지내고 있어요. 영모의 땅으로 내몰린 순흥은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근방 30리 안에 산 사람이 없다고 했을 만큼 참혹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축지변 때 수훈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참수를 당해서 그 피가 수능에서 우리 마을까지 이제 한 12열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 끝났다고 해서 피끝마을이라고 우리 마을이 명명이 되게 되어 있었어요. 죽계천을 따라 10리를 흐르던 피가 여기서 멈췄답니다. 그 모진 역사를 품고 살아온 곳이 피끝마을.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마을 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흥에서 그 난리통에 산으로 다 살았는 사람들은 도망을 갔잖아.
소망을 올라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다가 심어서 잘 되는 게 메밀이었단 말이에요. 이 척박한 땅에서 메밀이 많이 생산이 되니까 이게 없는 서민들의 음식이라고 봐야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해준 게 바로 이 메밀묵. 슬픈 음식이에요. 이거 배 고르던 시절에 빨리 배부르고 빨리 배 꺼지는 게 이게 메밀이에요. 영주의 아픈 역사가 담긴 음식입니다. 이게 누룽지가 됐죠, 이게. 묵수는 날에만 누리는 호사가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부를 때가 하니까 밑에 누룽지가 녹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누룽지를 끓여주면은 그 고소한 특유의 맛이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나요. 아, 맛있겠다. 옛날 생각나지? 응. 뜯어가고 한번 맛보세요. 구수할 겁니다. 메밀 누룽지 먹는 재미에 이날만 기다리곤 했다지요. 간도 딱 되고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게 정말 맛있다. 할머니가 해준 기억만 들어서요. 자야 자야 순자야 하면서 불을 뛰어가잖아요. 옛날 시절 다 저 감동 고무신 신고. 돼지고기와 함께 잘 익은 김치를 볶은 다음 육수를 붓습니다. 이게 원래 두부 전골처럼 끓이는 건데 대신 두부를 넣지 않고 이거 메밀묵을 올려서 끓이는 게 태평초라고 합니다. 찌개가 끓으면 메밀묵을 썰어 위에 얹습니다. 네, 김치찌개와 메밀묵 그 맛의 조화도 오묘하지만 태평초라는 이름도 좀 특이하죠. 탕평채라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남인 북인 노론 소론을 이제 평화롭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거는 사실 그때는 시기하면 고관 대작들은 뭐 또 서민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먹고 좀 이걸 메밀을 갖고 어떻게 좀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 게 바로 태평초입니다. 양반들이 청토목으로 탕평을 꿈꾸는 사이 민초들은 허기를 달래주던 메밀묵에 태평성대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고기가 귀할 때니까 이제 돼지고기는 안 넣고 그냥 김치 볶아서 이제 메밀묵을 넣어서 이렇게 끓여서 양을 늘려서 먹는 거지. 배고픈 시절이니까. 끼니 걱정에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던 시절. 내가 군한내 맛이 저럴 줄 아는 것 같죠? 좀 잘하네. 아유, 잘하지. 목을 쓴 상태에서 위에다 놔두면 굳어지잖아요. 건조할 때. 건조해서 굳어지면 이렇게 묵딱지가 안 줘요. 딱딱하게 굳은 묵 껍질도 요긴한 먹을거리가 돼주곤 했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놓으면 식감은 쫄깃쫄깃하고 구수한 맛은 더 진해져 채소와 함께 양념에 묻히면 이게 또 별미라는군요. 살살. 한 번 맛을 보면 손이 멈추지 않는답니다. 맛있어요. 별미, 쫄깃쫄깃한 맛에 좀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묻혀서 감칠맛도 나고 맛있어요. 이거 처음에 봤을 때죠. 좀 돼지 껍질 생각이 났어요. 네. 메밀묵 껍질 하나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온 이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꿋꿋하게 자라준 메밀이 있어 힘든 날도 견뎌낼 수 있었죠. 이 가뭄에도 많이 컸다. 이맘때면 한창 메밀순이 자랄 때라 줄기째 뜯어
나물로 먹기 좋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작물이에요. 순은 나물로 해먹고 열매가 맺으면 묵으로 사먹고 껍질은 옛날에 벽에 속에 여서 그 벽에 속에 넣어서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와 많다. 메밀수는 여름 한철만 먹을 수 있어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데요. 고추장과 된장으로 양념을 해 조물조물 묻혀놓으면 잃어버린 입맛 찾는 데는 제격이랍니다. 맛있겠다. 안에 갖다 놔. 한 된장 맛이 날 겁니다. 맛있다. 간이 딱 됐네요. 정말 맛있다. 맛있다. 아삭아삭하면서 약간 쌉쌀한 맛이면서 그러네요. 웬만한 나물이 부럽지 않은 메밀순 무침까지 상에 올랐습니다. 칼칼하면서도 구수한 태평초 한 그릇이면 이 여름 지친 몸과 마음이 거뜬해집니다. 사각사각해. 맛있어요. 뒷바퀴 들고 마실까요? 앞으로는 힘든 일 없이 그냥 정말 농사나 다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농사나 정말로 풍년이 되고 이래서 뭐 다들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태평초처럼 이 마을도 편안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에 담긴 그 간절한 마음 덕분입니다. 영주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이 부석사일 겁니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어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무치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땅 위에 뜬 돌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부석에 오래된 주인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논이 없잖아. 논이 별로 없다고 전부 다 산. 지금은 저렇게 숲이 우거졌지만 그전에는 그 화전민처럼 그 경사지는 산 비탈을 다 깎아가지고 계단 만들어서 다 콩 심고 먹었어. 이곳에 전해오는 재래콩, 부석태입니다. 직접 씨콩을 받아 심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것도 이 종자를 지키기 위해서라죠. 콩씨도 굵고 콩도 굵고 어디가 팔아도 마해가 팔면은 한 컵 더 받고 그렇게 해요. 살림미천이 되어준 귀한 콩이라 마음은 늘 콩밭에 가 있답니다. 콩 다 심고 오셨어요. 아이고, 친구 언니도 허리 아파 누구시다? 콩 심느라고 애먹었네요. 꼬매도 아프고. 생김새는 일반 노란 콩과 다를 게 없지만 부석태가 더 대접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군요. 굵고 좋잖아요. 이거 맛이 더 좋잖아요. 이거는 굵어가지고 삶아놓고 수하고 맛있고 달고 이게 그래요. 일단 크기부터가 다르죠.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부석태를 보고 생겼다 할 만큼 큽니다. 한 아가리 이게 굵어가지고 한 입 이제 크기 들어간다고 한 아가리.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래 뜻이 있어요. 크다는 의미야. 크다는 의미로. 한 입에 이게 이 한 알이 한 입에 악 찬다는 뜻이니까 엄청 굵다는 의미거든. 하지만 농사짓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무게도 만만치 않다 보니 콩이 익으면 바로 떨어지는 통에 애를 먹는다는군요.
농사 짓기는 좀 힘들지. 콩이 여물었잖아요. 여물면 다 터져. 그러니까 그걸 주느라고 힘들지. 그래도 장맛을 좌우하는 건 콩이죠.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거나 청국장을 띄울 때도 부석태만한 게 없답니다. 부드럽고 그리고 즙이 많이 나고 그리고 끓여놓으면은 생각보다 이게 아마 그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는데 먹는 사람들은 좀 빨리 알더라고. 삶은 콩을 채반에 담고 위에 볏짚을 덮어줍니다. 이대로 따뜻한 방 안에 2, 3일 정도 두면 쿰쿰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옛날에는 식구가 많은 요래때가 되니까 이런 바구니를 하나 띄어가지고 옛날에 아들 집에 다 있어. 식구가 보통 20은 가까이 다 되는데 10명은 다 넘었어. 싫어지. 옷에 냄새 나고 학교 가면 애들이 저 시장가에는 그런 좀 우리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옷 입고 가면 애들이 야 이상한 냄새 난다 이러잖아. 그럼 그거 너무너무 듣기 싫었거든. 지금은 그 냄새가 어때요? 우리 큰딸은 지금은 이거는 추억의 냄새가 됐지. 부석태로 청국장을 띄우면 냄새가 덜 나고 맛이 고소하면서 감칠맛이 난답니다. 발효되면서 생긴 이 끈적한 진에는 혈압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죠. 청국장 띄웠거든요. 우리 청국장찌개를 끓일 땐 된장을 조금 풀어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 청국장을 넣어 오래 끓이지 않아야 맛있답니다. 옛날 맛이 난다. 곰삭은 맛으로 허기진 마음까지 채워주는 한 그릇입니다. 돌리고 새벽이 다가도 그분은 언제 가노? 이 나이 두부하는 날 도망가고 싶었어. 팔은 아프고 계속 돌리라 그거 물만 넣어. 불린 콩을 맷돌에 갈아 두부를 만들 때면 노래 한 자락 불러야 힘이 나신다고요. 부석태야 뜬돌 속에 피는 콩아 샜네 9월은 우리 콩마을이 콩사리를 해먹는 콩 님사랑이 연그는 콩. 안 잊어먹었네. 콩타령이고 콩알매 합창단. 전부 평균 연령? 합창단이에요? 네네. 평균 연령 75세 이상. 평생 콩농사 지으며 살아온 마을 분들이 콩알매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6년째 부석태 홍보대사로 맹활약 중이라는데요. 1년 농사 과정을 가사로 만드는 게 콩타령이랍니다. 아, 우리 잘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봐, 이 할매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 왜냐하면은 누구네 엄마, 누구 마누라로 살다가 이제 내 이름, 요 이인교 씨, 뭐 이렇게 조옥분 씨, 배석자 씨, 뭐 이렇게 다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내 이름은 불리잖아. 아 처음에는 이름이 안 이뻐갖고 저는 이름이 안 이뻐서 아우 굉장히 쑥스러웠어요. 근데 자꾸 부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는 뭐 괜찮아지더라고요. 무대도요 전에 못 올라가 봤던 거 지금 무대도 잘 올라가고요. 모임 재미있어요 덕분에. 마을에도 활기가 생겼습니다. 노래에 지휘에 단장까지 못하는 게 없는 금경애 씨도 두부는 언감생심.
그냥 확 넣어도 되나? 천천히 걸 들어보. 조금씩. 어머니 없으면 이 두부도 이제 못 해먹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나서야 될 일인데 뭐 하는 거야 뭐. 나는 두부가 어렵니다. 많이 어렵니다. 쉬워 이거는. 뭔가 서운한 게 있으셨다는군요. 결혼하고 벌써 4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어요. 눈빛만 봐도 뭔 생각하는 거 알고. 나이 많다고 빼놨잖아. 그러니까 뒷방 차질하기 섭섭해. 그래가지고 며느리 덕에 그래도 무대에 올라가고 뭐 별짓 다 해봤어. 원은 없지만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자연전 빠지 섭섭해서 그래 하소연한다고 내가 그래 반 거야.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지요. 한바탕 속마음 쏟아내시고는 팔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꿈도 잘 들었고. 콩을 갈아 삶은 다음 면포에 걸러 비지와 콩물을 분리하는데요. 힘도 들고 번거로운 일이라 손이 많이 필요하다는군요. 이런 걸 할 적에는 많이 사람 많아야 돼요. 혼자는 못해 이거요. 이제 콩물을 솥에 붓고 간수를 넣어 끓이면 몽글몽글 엉기면서 순두부가 됩니다. 모판에 면포를 깔아놓고 순두부를 부어주는데요.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그래서 이것도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두부 할 때 우 와서 같이 해주고 저 집에 두부 할 때 우 가서 같이 해주고. 모판 위에 묵직한 맷돌을 올려놓고 수분이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오, 드디어 두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부 하나에 담긴 시간과 정성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부석태로 두부를 만들면 맛이 담백하면서도 고소하답니다. 한번 뜯어 먹어봐. 맛있냐? 자, 잘 뗐다. 이건 이래 먹는 거야 이거. 맛있다. 진짜 잘 뗐다. 맛있네. 맛있다. 소금가 배고픈데. 부석태 사랑이 가득 담긴 콩할매표 두부입니다. 이 뭐 같아요? 콩을 삶고 남은 물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콩 삶은 물이지. 그 옛날에는 단 게 없잖아요. 설탕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달콤하기도 하거든. 삶은 콩물을 무말랭이에 조청 대신 넣는답니다. 오, 괜찮네. 맛있네. 옛날 어른들 전부 이런 조미료도 없지요. 뭐 이거 달콤하니까 이걸로 하셔요. 콩물이 단맛을 내고 무말랭이의 식감을 부드럽게 해준다는데요. 콩할매들의 오랜 삶의 지혜가 담긴 밥도둑입니다. 콩국이야, 콩국. 콩국 끓일 땐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5분 대기죠. 왜냐하면 시간을 다퉈가지고 넘어버리니까. 이거는 기다리고서 해야 돼. 얘는 한눈 팔면 안 돼. 이거 해놔놓고 뭐 딴 거 좀 이래 하다 보면 넘어가지고. 가 넘어보면 맑은 물만 남아요. 놓칠세라 졸이던 마음이 순식간에 풀리죠. 이 콩국만 보면 엄마 생각나. 우리 엄마가 이거 참 잘해줬거든. 그리고 솜씨도 있었어. 구수하게 콩국이 끓으면 그 냄새만으로도 목이 맵니다. 막 심리식 걸고 막 이래. 그러면은 집에 올라가면 배 너무 고픈 거야. 그럼 엄마 하고 문 확 열었는데 그 이전에 이 콩국 냄새 확 나는 거야. 그러면 뭐 가방 던지고 들고 막 이래서 막 먹었던 그 기억. 그러고 정신없이 퍼먹고 나면은 이제 그
그 허기가 가시잖아.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게 있잖아, 여기 가슴이 아플 만큼 그립기도 하고, 그때 그 맛을 이제 어디서도 못 찾을 것 같아. 그리움으로 뜨겁게 끓었다가 뭉근하게 익은 어머니의 김치 콩국입니다. 맛을 기억한다는 건 그 음식에 깃든 시간과 사람을 기억하는 거라지요. 홍할매 합창단 화이팅! 딴딴딴. 덜어는 짜고 덜어는 매운 삶의 시간들이 음식 하나하나에 남아 추억이 되고 또 노래가 됐습니다. 우리 언니들이 이렇게 한 번씩 공연 나갔다 오시면은 막 이렇게 할 얘기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너무 좋아요. 덩달아 제가 더 행복하죠. 10년은 젊어지는 것도 있겠네. 어쨌든 더 즐겁지 뭐. 하나, 둘, 셋, 넷. 콩콩콩 부석대를 안 잊겨. 짠! 사랑의 부석대 이야기. 사라지지 않고 그곳에 있어주니 고마운 일이지요. 고양이를 만나서 너무너무너무 행복했대.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이 풍경이 되고 이야기가 되어 오늘의 영주 밥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자, 영원히 사랑한다 했어요. 이야, 이 영주가 다 보이네요. 이 시간이라는 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쌓이는 거라고 하죠. 오래된 것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는 그 속에 지나온 삶의 시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영주 누나와 아주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